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전혀 다른 판이 짜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과 거대 자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구조적 변화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XRP로 향하는 명확한 신호, 일본 기업들이 대차대조표에 XRP를 채워넣기 시작한 이유,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결제 표준을 향한 리플의 거대한 그림까지 오늘 이 흐름을 전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데이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ETF 상품에서는 자금이 줄줄 빠져나가는 와중에 유독 XRP 관련 금융 상품으로는 무려 5주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시장 전체가 주춤할 때 소위 스마트머니라 불리는 기관들은 다음 주도주를 선점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급 데이터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자산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더 직접적인 기사도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버리고 리플로 대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직설적인 제목의 분석입니다. 일부 기관들이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큰 자산들의 비중은 줄이는 대신 소송을 통해 상대적으로 명확성을 확보한 XRP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흔들릴 때 거대 자금은 가장 똑똑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장의 단기 소음이 아닌 거대한 물줄기의 방향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역시 이러한 기관들의 수요를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늘 기관 투자자들은 무엇보다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열었고 이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했죠. 리플이 그토록 길고 지루한 소송을 감내하면서까지 증권이 아니라는 법적 지위를 얻어내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십, 수백조 원의 돈을 집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바로 그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끈질긴 노력이 현실의 자금 흐름으로 명확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움직임은 고래들의 지갑 이동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바이낸스에서 4,500만 XRP, 비트파이넥스에서 3,200만 XRP,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2,800만 XRP가 외부의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장기 보유 시그널입니다. 단기 매매를 하려면 거래소에 둬야 하는데 굳이 자신의 금고로 옮겨 담는다는 건 지금 가격에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수면 위는 조용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진짜 주인들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을 정확히 짚어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개미들 털릴 때 큰 손들은 판짠다. 정말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를 아는 기관과 고래들은 바로 이 구간을 최고의 매집 기회로 활용합니다. XRP가 단순히 차트 위에서 오르내리는 코인이 아니라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결제 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거대한 그림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관들의 움직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핵심 신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 전체가 부진한 와중에 유독 XRP로만 향하는 차별화된 자금 흐름. 둘째, 규제 불확실성을 피해 명확성을 찾아 들어오는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재편. 셋째, 단기 매도가 아닌 장기 보유를 의미하는 거래소 물량의 대규모 유출. 그리고 마지막 넷째, 개인들의 공포를 매집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 투자. 이 모든 증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관을 넘어 실제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다수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XRP를 대차대조표에 공식 자산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섭니다. XRP를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공식적인 재무 자산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안정성과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의 상장 기업 리믹스 포인트입니다. 이 회사는 공식 재무제표를 통해 약 119만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보유량의 크기를 떠나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공식 문서에 XRP를 자산으로 명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XRP를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게 될 신호탄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모니카롱 사장 역시 이러한 기업 채택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목표는 항상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우리의 기술을 채택하고 자산으로 인정할 때
진정한 혁신이 시작됩니다라고 말했죠. 암호화폐의 진짜 성공은 개인들의 트레이딩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의 이번 움직임은 바로 리플이 추구해온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채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곳에서도 이미 판을 깔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에이전트 결제 시장입니다. 리플은 최근 XRPL AI 스타터 키트를 출시해서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들끼리 XRP나 RL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동 결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AI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기저에 XRPL과 XRP가 고속도로처럼 깔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리플이 그리고 있는 진짜 큰 그림입니다. 한편 이러한 미래 기술뿐만 아니라 현재의 실사용 사례 역시 착실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결제 시장인 멕시코에서의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간의 송금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데요. 리플의 ODL 서비스는 기존 시스템보다 월등히 빠르고 저렴한 대안을 제시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기적 수요가 아닌 실제 유용성에 기반한 단단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실사용 기반 가치 성장의 4가지 기둥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일본 상장사들의 공식 재무 자산 편입. 둘째, 인공지능 시대의 결제 인프라 선점. 셋째, 멕시코와 같은 거대 송금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채택 확대.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XRPL, ODL, 스테이블 코인 등 강력한 기술적 기반입니다. 이 4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XRP의 가치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조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그림이 명확한데 여기에 더해 공급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 매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풀어온 에스크로 물량이 오는 2035년경이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새로 풀리는 매도 압력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요는 기관과 기업의 참여로 계속 늘어나는데 신규 공급은 언젠가 멈춘다는 것. 이것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리플의 전 CTO이자 XRP 레저의 설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이 에스크로 시스템의 목적이 바로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해진 양만, 정해진 기간 동안만 공급됩니다. 라고 강조했죠. 무분별하게 물량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공급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그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 이 잘 짜인 시스템이 바로 XRP의 장기적 신뢰도를 담보하는 핵심 장치인 셈입니다. 이러한 공급 감소 시나리오에 더해 법적인 족쇄가 완전히 풀릴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XRP의 법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지며 시장에 엄청난 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미 법원으로부터 비증권이라는 판단을 일부 받은 XRP에게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폴 애킨스와 같은 인물은 과거부터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임무는 혁신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도로 규칙을 제공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클래리티 법안과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장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의 시대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존 금융의 거인들과의 경쟁 구도 역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JP모건과의 미래 결제 시장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죠. 하지만 리플은 특정 은행에 종속되지 않는 XRP와 곧 출시될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기존 은행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개방성과 효율성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쟁자를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폐쇄적인 은행 연합의 룰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예 더 효율적인 새로운 경기장을 만드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 그것이 리플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XRP를 짓눌러 왔던 SEC 소송이라는 족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한 분석가가 비트코인의 지난 상승 사이클에 XRP를 대입해 본 결과 최대 24달러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이론적 추정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그동안 XRP가 얼마나 거대한 규제 리스크에 억눌려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억눌렸던 잠재력이 폭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역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기존 금융권의 비판에 대해 혁신에 대한 모호한 비판과 두려움 조장은 낡은 금융 시스템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술로 증명할 것입니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당당한 태도는 리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이미 확보한 규제적 우위에서 나옵니다. 리플은 더 이상 기존 금융의 눈치를 보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의 규칙을 쓰는 주도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XRP를 둘러싼 내부적인 요인들이었다면 이제 거시경제 환경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포함한 여러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통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면 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가장 준비된 자산, 가장 펀더멘털이 강한 자산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XRP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가지 구조적 이유입니다. 첫째, 기관의 선택. 스마트머니는 이미 다음 주도주로 XRP를 점 찍었습니다. 둘째, 기업의 채택. 일본 기업들을 필두로 XRP는 이제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 공식 재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셋째, 독보적 유틸리티. 인공지능 결제와 글로벌 송금이라는 실사용 영역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정해진 희소성.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적 공급 쇼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관과 기업, 기술과 규제, 그리고 수요와 공급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거대한 구조의 변화를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XRP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